안녕하세요. 스포츠큐브의 이승용입니다. 오늘은 토론토가 왜 이 문서 파쇄기라 그러죠? 문서 파쇄기를 들고 이동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잠깐 다른 얘기도 할 건데 일단은 두 가지 편성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문서 파쇄기 얘기부터 하면요. 토론토는 현재 문서 파쇄기를 직접 가지고 도시로 원정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정 도시에 가서 회의를 하고 브리핑을 하고 전력 분석을 하면 이제 문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같이 회의를 한 사람들이 볼 문서를 이제 프린트해서 나올 텐데 원정 도시를 방문했을 때 사용한 모든 전력 분석이라든지 모든 회의 거기에 사용된 모든 문서를 파쇄하고 다음 원정 도시로 이제 떠난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더 계속하기 전에 이번 시즌 제가 영상의 주제를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만 해드리려고 합니다. 스포츠 큐브와 이 영상을 사랑해주신 여러분들의 그런 도움으로 제가 이번 시즌에는 직접 현장에 가서 현장 취재를 할 수 있게 됐고요.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오기 전까지는 줌 인터뷰로 매일같이 이렇게 경기 전 브리핑이나 경기 후 포스트게임 인터뷰에 참여를 해서 선수들이나 코치, 감독들과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었고 대답을 들을 수 있었고 다른 기자들 아니면 다른 미디어들이 어떤 생각을 하나도 들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모은 정보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현장에 가서 현장에서 기자들이 하는 이야기들 현장에서 몬토요 감독이나 피트워크 코치 같은 사람들과 미디어 그리고 구단 관계자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그 중에서 특별히 흥미롭다, 재밌다,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런 주제들 중에 제가 조금 더 조사를 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올리는 영상들에는 분명 제 생각도 들어있고 제 뇌피셜도 들어있지만 일단은 그 소스 자체, 그 이야기가 나온 곳은 제가 아니라 토론토 구단이라든지 현재 토론토를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 사이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점을 여러분께 이제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다시 파쇄기 이야기로 오면 시즌 내내 파쇄기를 들고 다녔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제가 내린 결론은 아마 볼티모어전, 8월 마지막, 8월 말에 볼티모어전을 전후로 해서 파쇄기를 들고 다니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토론토는 지금 기밀 유지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토론토가 이런 자세를 취해서 몇몇 선수들, 이름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몇몇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끝나고 나면은 외야수나 야수들 같은 경우에는 바지 뒷주머니에,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자 안쪽에, 포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팔목 보호대처럼 이렇게 팔에 차는데 그런 거를 다 빼서 자기 사복에 넣어서 호텔로 가져와서 파기를 한다고 합니다. 잠시 제 썰을 풀어보면요. 제가 로저스 센터에서 원정팀 클럽하우스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로저스 센터 원정팀 클럽하우스에서 일했던 때를 생각을 해보면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긴 해요. 왜냐면은 선수들이 항상 거기 있는 것도 아니고 원정팀 관계자들이 항상 그 안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유니폼에서 뭐 빼거나 그러진 않더라도 원정팀 클럽하우스에서 데이터 카드가 떨어졌다. 아니면은 경기가 끝나고 선수들끼리 이제 샤워를 하고 간단하게 뭘 먹으면서 원정팀 클럽하우스에 남아있다가 데이터 카드를 놓고 갔다. 그러면은 충분히 그 데이터 카드가 유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자, 토론토가 이렇게 기밀 유지에 신경을 쓰고 있는 사이에 9월 20일이죠. 템파베이와 토론토의 시리즈 첫 경기에서 결국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이 경기가 로비레이 선발 경기였죠. 로비레이 선발 경기에서 로비레이가 교체가 된 뒤에 키어마이어가 홈으로 들어오다가 슬라이딩을 했고 커크와 부딪혔죠. 그리고 커크는 팔에 달았던 이 데이터 카드를 떨어뜨렸고 키어마이어가 그 데이터 카드를 주워서 템파베이 더그아웃으로 가져갔습니다. 저는 이 상황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보는 시선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데이터 카드 경기장에 떨어진 데이터 카드를 주워가면 안 된다라는 규칙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토론토의 해설위원인 벅 마르티네스도 해설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키어마이어가 몰래 토론토 클럽하우스로 들어가서 훔친 것도 아니고 더그아웃에 들어가서 훔친 것도 아니고 경기 중에 경기장에 떨어져 있는 거를 가져가는 것 뿐인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다.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할 문제는 아니다. 라고 벅 마르티네스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럼 토론토는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느냐? 바로 저번 영상에서 나왔던 지금 현재 로비레이가 공략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토론토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필이면 로비레이가 선발로 나온 경기에서 로비레이의 전담 포수, 이번 시즌 내내 로비레이의 전담 포수였던 알레한드로 커크의 볼배합 데이터 카드가 템파베이 손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로비레이는 현재 토론토에서 가장 잘 던지는 투수기 때문에 로비레이가 나온 경기는 토론토로서는 꼭 이겨야 하는 경기예요. 근데
템파베이는 이미 로비레이를 공략하기 시작했고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시작했는데 볼 배합 데이터 카드까지 템파베이 손에 들어갔다? 이거는 토론토로서는 정말 큰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토론토가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뜩이나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데 하필이면 그 데이터 카드가 딴 팀도 아니고 템파베이 손에 들어갔다는 점. 여기에 대한 연장선상이 뭐냐면요. 시리즈 마지막 경기였던 3차전에서 8회 말에 보르키가 와서 키어마이어를 맞추죠. 그러고 보르키가 퇴장을 당하는데 보르키가 퇴장을 당하자 피트 워커 코치가 굉장히 흥분해서 화를 내고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이 배경에는 토론토는 보르키가 그 경기를 마무리 졌어야 돼요. 토론토는 보르키가 나가게 되면 피어슨이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토론토는 피어슨을 더 이상 템파베이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템파베이를 상대하는 피어슨을 다른 팀들, 양키스라든지 보스턴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티핑이 알려졌고 자꾸 보여주게 되면 다른 버릇까지 양키스나 보스턴이 알아챌 수 있기 때문에 토론토는 템파베이를 상대로 피어슨을 더 이상 등판시키지 않으려고 했는데 보르키가 퇴장을 당하게 되면 피어슨이 올라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 대해서 피트 워커 코치는 화가 났던 겁니다. 저는 보르키가 만약에 맞췄다면 본인은 이제 맞추지 않았다고 하지만 만약에 맞췄다면 이게 보르키 본인의 결정인지 아니면은 선수단에서 나온 결정인지 아니면은 몬토요 감독의 결정인지 피트 워커 코치의 결정인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최소한 이 반응으로 봤을 때 피트 워커 코치의 결정은 아닌 것 같아요. 와일드카드에서 만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대는 보스턴이에요. 근데 보스턴의 지금 총 책임자가 누구냐? 하임블룸입니다.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 하임블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하임블룸은 2005년부터 템파베이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2005년에 템파베이에 들어가서 마이너리그 시스템부터 시작을 했고 2008년부터는 마이너리그에 있는 모든 투수 관리를 맡아서 했던 사람입니다. 투수 관리 및 투수 육성을 맡아서 했던 사람이고 사실상 현재 템파베이의 투수 육성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라고까지 얘기를 듣는 사람이 바로 이 하임블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분석 능력에 있어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앤드류 프리드먼 단장이 LA 다저스로 이제 떠나고 LA 다저스에서 사장이 된 다음에 앤드류 프리드먼이 떠난 템파베이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한 사람도 많았지만 그 앤드류 프리드먼이 떠난 템파베이를 물려받아서 지금의 더 진화한 템파베이를 만든 사람이 바로 이 하임블룸입니다. 그 하임블룸이 2019년을 끝으로 템파베이를 떠나고 2020년부터 이제 보스턴을 맡고 있는 건데요. 이번 시즌 보스턴 경기를 보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보스턴이 조금 달라졌네? 보스턴에서 약간 템파베이 냄새가 나네? 이런 생각을 하시고 보스턴 경기를 보신 분들이 있다면 바로 이 하임블룸의 영향일 가능성이 큽니다. 볼티모어와 템파베이가 로비레이의 약점을 알아냈다면 볼티모어와 템파베이가 로비레이 분석을 끝내서 로비레이 공략을 하고 있는 게 확실하다면 과연 하임블룸은 이거를 못 봤을까? 이게 재밌는 게 이 월요일 날 데이터 카드 스캔들이 있고 나서 하임블룸이 캐시 감독과 몬토요 감독에게 동시에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캐시 감독과 몬토요 감독 둘 다 이 하임블룸과 오랫동안 템파베이에서 몸을 담아왔고 하임블룸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몬토요 감독이 코치, 캐시가 감독일 때 많은 작전을 냈었는데 이 하임블룸이 이 두 감독에게 연락을 해서 그렇게 데이터 카드로 크게 문제를 일으킬 거 없지 않냐? 앞으로 오래 볼 건데 이제 좋게 좋게 넘어가자 그런 식의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 연락이 바로 왔다는 건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기를 보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분석을 위해서 경기를 보고 있었다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임블룸은 현재 토론토나 템파베이의 경기를 모두 챙겨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제가 내릴 수 있는 합리적 의심은 볼티모어와 템파베이가 성공한 이 로비레이의 이런 약점을 찾는데 하임블룸도 성공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토론토의 고민은 더 깊어지는 거죠. 로비레이가 와일드카드전에 지금 선발로 나올 걸로 예정이 돼 있고 토론토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를 바꿀 생각이 없다면 저는 이게 오히려 기회라고 봐요. 지금까지는 이 로비레이가 지금까지 사이영 상을 탈 만한 시즌을 보내왔고 정말 성적이 좋기 때문에 지금까지 볼배합을 바꿀 필요 없다. 지금까지 했던 대로 하면 된다. 이런 의견이 대세였는데 자 로비레이 전담 포수의 데이터 카드도 뺏겼어요. 로비레이 전담 포수가 로비레이가 던지는 날 가지고 있던 볼배합 카드가 뺏겼어요. 물론 로비레이가 내려가고 나서 알레한드로 커크가 로비레이 거를 빼고 그 다음 투수 것만 넣어놨는지 아니면은 로비레이가 내려가고 나서도 그 위에다가 계속 넣어서 로비레이 데이터 카드도 그 안에 같이 들어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토론토가 그걸 뭐 얘기해 줄 리도 없고요. 하지만
로비레이 전담포수, 시즌 내내 로비레이 전담포수였던 알레한드로 커크가 로비레이 경기 날 가지고 있던 데이터 카드가 템파베이 손에 들어간 거는 확실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냥 아예 뒤엎어버리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로비레이랑 피트워커 코치랑 토론토 데이터 분석팀이 모여서 새로운 로비레이, 새로운 볼 배합의 로비레이, 새로운 모습의 로비레이로 재탄생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물론 시즌 중에 이렇게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물론 시즌 중에 이렇게 하는 건 쉽지 않고 이제 2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 정말 얼토당토 않은 말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베리오스 역시 8월 초에 부진을 겪다가 와인드업 동작의 수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딜리버리의 수정을 통해서 8월 말에 베리오스가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됐고 그 뒤부터는 베리오스가 굉장히 잘 던지고 있거든요. 로비레이 역시도 지금 로비레이가 토론토로 와서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애리조나에서는 안 쓰던 디셉션 동작을 쓰는 건데 디셉션 동작으로 조금 몸을 더 트는 디셉션 동작을 쓰는 건데 이런 디셉션 동작의 작은 변화 디셉션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거나 아니면 디셉션을 좀 더 짧게 가져가거나 그런 식의 조그만 변화로도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뭘 싹 다 바꿔라가 아니고 어차피 로비레이가 던질 수 있는 공은 제한돼 있고 그 던질 수 있는 공을 어떻게 던지냐 이 볼 배합을 어떻게 하냐 아니면은 디셉션을 어떻게 하냐 이 정도를 아마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도 별로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이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토론토는 왜 이렇게 예민하나? 보스턴이나 양키스 같은 팀도 토론토처럼 이렇게 예민하겠구나. 제 생각에는 토론토가 다른 팀들보다 조금 더 예민한 건 사실입니다. 그럼 토론토는 왜 그렇게 예민하냐? 자, 답은 토론토는 알고 있습니다. MLB 사무국, 그리고 메이저리그의 모든 팀들, 그리고 메이저리그를 중계하는 방송국까지 토론토가 플레이오프에 올라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 메이저리그 사무국 입장에선 흥행을 생각한다면 양키스와 보스턴이 와일드카드에서 만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죠. 근데 이 사이에 지금 토론토가 껴있는 거고요. 토론토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바티스타가 말한 사무국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올라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기는 걸 원하지 않는다. 뭐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2015년, 2016년에 있었던 텍사스와의 사건 그리고 그 전으로 더 올라가면 더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제가 여러분께 얘기 드린 뭐 The Other City 사건도 있고 많은 이 누적된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토론토 입장에서는 지금 반경기 한 경기 차로 양키스랑 보스턴이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이때 알아요. 사무국은 원하지 않는다는 걸. 토론토가 그 사이에 낀다는 거를 사무국은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토론토 팬이라서 토론토에 오래 살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템파베이와의 시리즈도 보면요. 템파베이와 첫 경기를 보시면 볼인데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은 공이 9개예요. 잘못 판정된 게 9개인데 그 9개 중에 8개가 템파베이고 1개가 토론토입니다. 8개의 판정 중에 3개는 9회에 나왔습니다. 이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9회 토론토가 2사 만루의 찬스를 만들면서 이제 추격을 합니다. 추격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이 9회에 8개의 판정 중에 3개가 9회 나왔어요. 그리고 이 3개, 9회 나온 3개 중에 2개는 2사 만루 발레라의 타석 3볼 노스트라이크에서 첫 번째 스트라이크로 판정된 공, 두 번째 스트라이크로 판정된 공이 모두 다 볼이었습니다. 이 심판의 스트라이크 존이 전체적으로 양옆으로 넓었고 위아래로는 굉장히 타이트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은 그 2개의 볼보다 더 낮았던 공들이 다 볼 판정을 받았어요. 경기 내내. 하지만 공교롭게도 그것들이 이제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게 되고 거기서 약간 스트라이크 존에 대해서 혼란이 왔던 발레라는 세 번째 공을 배트를 휘두르지 않죠. 그렇게 해서 세 번째 공이 스트라이크 존 안으로 들어오면서 삼진 아웃이 됩니다. 두 번째 경기 역시 조 웨스트가 주심으로 나왔는데 조 웨스트는 2010년대 선수들이 뽑은 최악의 주심으로 가장 많이 뽑힌 주심으로 유명하죠. 조 웨스트가 이제 2차전에 나왔는데 조 웨스트도 템파베이에 더 유리한 판정을 했다고 합니다. 템파베이가 1점이 넘는 이득을 스트라이크 판정으로 봤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토론토가 이기긴 했지만 그 경기에서 나온 스트라이크 볼 판정 역시 템파베이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이 됐다고 합니다. 자, 저는 심판들이 뭐 경기를 조작한다고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스트라이크 볼 아니면 세이브 판정 아니면 경기 지연 판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판정에 있어서 그레이 에어리아가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판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판정할 수도 있는 그런 에어리아에서 조금 더 템파베이에게 유리한 게 아니고 토론토에게 불리한 판정을 내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20년 넘게 토론토에서 스포츠를 봐왔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마다
공교롭게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네소타 시리즈를 봐도요. 미네소타 시리즈의 그 주심이 티몬스예요. 팀 티몬스의 그런 심판팀이 미네소타 시리즈에서 다 주심을 받는데 팀 티몬스가 누구냐? 바로 그 전 시리즈에서 팀 티몬스가 어디서 심판을 받냐면 볼티모어에서 볼티모어와 뉴욕 양키스의 경기를 심판을 본 팀이 팀 티몬스의 그 심판진입니다. 그럼 팀 티몬스의 심판진이 볼티모어와 양키스 경기에서 무엇 했냐?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라운드 크루를 퇴장시킨 사람이 팀 티몬스예요. 비가 오기 시작하고 경기가 우천으로 잠시 중단돼야 되지 않나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볼티모어의 그라운드 크루가 방수포를 입히기 위해서 나왔을 때 그라운드 크루는 경기장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밖에서 이제 방수포를 그냥 잡고만 있었어요. 굴려서 이제 해야 되니까. 경기에 아무런 지장을 미치지 않는 그라운드 크루가 펜스에 기대서 방수포를 잡고만 있을 때 그 그라운드 크루를 막 큰 소리를 지르면서 흥분해서 퇴장시킨 사람이 팀 티몬스입니다. 공교롭게도 그렇게 해서 그 경기를 양키스가 이기고 그 시리즈 다음에 팀 티몬스가 주심을 맡은 경기가 토론토랑 미네소타 시리즈예요. 연속으로 있는 두 시리즈가 공교롭게도 논란이 많은 심판진이 토론토 경기들을 계속 지금 최근에 맡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게 어떻게 심판이 배정되는지 저는 모르죠. 미리 배정이 정해져 있었던 걸 수도 있고 최근에 와서 바뀐 걸 수도 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다. 뭔가 우연히 이런 심판들이 계속 나온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앞으로 남은 미네소타 시리즈, 양키스 시리즈, 볼티모어 시리즈가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토론토가 이런 여러 가지 고난들, 여러 가지 이런 산 넘어 산 이런 상황을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시즌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파쇄기를 들고 이동할 토론토인데요.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스포츠큐브의 이승용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